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위 1% 투자자들이 실제로 사 모으고 있는 ETF 5종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블룸버그, 모닝스타, SEC. 자료를 종합해보면 2026년 들어 자금이 가장 강하게 몰리는 흐름은 딱 5가지로 압축됩니다. 이 5가지를 모르면 시장이 어디로 가는지 흐름을 놓치고, 알면 어디에 돈을 둘지가 명확해집니다. 오늘 영상 한 편이면 5개 ETF의 성격, 보유 종목, 배당률, 리스크, 그리고 연령대별 배분 비율까지 전부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2026년 자금이 몰리는 5가지 방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AI 수익화 본격화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의 AI 관련 캐펙스 합산 규모가 2천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이 투자의 핵심 수혜자는 반도체 밸류체인 전체입니다. 설계, 제조, 장비, 메모리까지 한 묶음으로 움직입니다. 둘째, 금리 인하 사이클 진입입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채권금리가 떨어지고 고배당주의 상대적 매력이 살아납니다. 10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우량 기업은 금리 인하기에 주가 상승과 배당 수익을 동시에 주는 듀얼 수익 자산이 됩니다. 셋째, 인프라 슈퍼사이클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가 폭증하면서 전력 부족이 2026년 가장 큰 화두가 됩니다.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는 2025년부터 2030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입니다. 노후 인프라 교체와 동시에 진행됩니다. 넷째, 사이버 보안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 비용입니다. AI 발전과 함께 해킹 위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보안 지출은 경기와 무관하게 확대됩니다. 가트너는 2026년 글로벌 보안 시장 규모를 2,680억 달러, 우리 돈 약 367조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섯째, 인도가 차세대 성장 엔진으로 부상합니다. 미중 갈등 속에서 포스트 차이나 신흥국으로 글로벌 자금이 인도로 이동 중입니다. IMF 기준 인도의 GDP 성장률은 약 7.4%로 주요국 중 최고 수준입니다. 14억 인구의 거대한 내수와 젊은 인구 구조가 장기 성장을 뒷받침합니다. 이 5가지 방향에 정확히 맞물리는 ETF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5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 SMH입니다. 정식 명칭은 바네크 세미컨덕터 ETF, AI 반도체 밸류체인 전체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운용자산은 약 440억 달러, 우리 돈 60조 원 규모이고 운용보수는 0.35%입니다. 성격은 한마디로 공격형입니다. SMH의 가장 큰 장점은 반도체 산업의 모든 계층을 한 번에 담는다는 점입니다. 설계는 엔비디아, AMD, 퀄컴이 들어가고 제조는 TSMC, 장비는 ASML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메모리는 마이크론까지 한 묶음입니다. 단일 종목 리스크 없이 반도체 산업 전체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게 핵심 매력입니다. 투자 논리는 명확합니다.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는 반도체이고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되는 한 반도체 수요는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엔비디아 회계연도 2026년 매출 가이던스는 430억 달러 이상으로 전년 대비 40% 이상 성장이 전망됩니다. 이 정도 성장률이 밸류체인 전체로 퍼지는 구조이니 SMH는 AI 수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상품입니다. 다만 반드시 짚어야 할 리스크가 3가지 있습니다. 첫째,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 반도체 섹터 평균 포워드 PER은 약 28배로 S&P 500 평균 21배 대비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둘째, TSMC 비중이 높아 대만 지정학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셋째, 경기 민감도가 높아 침체 국면에서 변동성이 큽니다. 정리하면 AI 성장 스토리에 직접 베팅하는 가장 강한 한방, 그게 SMH입니다. 두 번째 종목, 슈드입니다. 티커는 SCHD, 정식 명칭은 슈왑 US 디비던드 에쿼티 ETF입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배당금이 들어오는 ETF, 한국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미국 배당 ETF 중 하나입니다. 연 배당 수익률은 약 3.5%, 운용 보수는 0.06%로 업계 최저 수준입니다. 슈드의 핵심 가치는 배당 수익과 주가 상승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연 3에서 4% 배당의 장기 자본 이득을 함께 기대할 수 있습니다. 편입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최소 10년 연속 배당을 지급한 기업, 시가총액 5억 달러 이상, 배당 성장률과 재무 건전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필터를 통과한 약 100개 종목으로 구성됩니다. 에너지, 방위, 통신 같은 경기, 방어적 섹터 비중이 높습니다. 보유 상위 종목을 보면 로키드 마틴, 코노코필립스, 쉐브론, 버라이즌, 알트리아 같은 우량 배당주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왜 지금 슈드인가? 답은 금리 인하 사이클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채권 금리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고배당 자산의 매력이 다시 올라갑니다. 기술주가 흔들릴 때 계좌를 지키는 방패 역할을 해주는 게 슈드의 진짜 가치입니다. 리스크는 분명합니다. AI 랠리가 강하게 이어지는 구간에서는 성장주 대비 상대 수익률이 부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 조정기의 하방 방어력이 검증된 ETF이고 변동성 대비 위험 조정 수익률, 즉 샤프 비율이 우수합니다. 정리하면 공격에만 매달리지 않고 계좌의 안전판을 만들고 싶다면 슈드는 빠질 수 없는 종목입니다. 세 번째 종목, 베이브입니다. 티커는 PAV, 정식 명칭은 글로벌 X US 인프라스트럭처 디벨롭먼트 ETF입니다. 운용 자산은 약 115억 달러, 우리 돈 15.7조 원 규모이고 운용 보수는 0.47%입니다. 성격은 균형형입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미국이 다시 짓고 있다입니다. 도로, 전력망, 건설 장비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인프라 ETF입니다. 왜 지금 인프라인가? 첫째, AI 데이터 센터 급증으로 전력 부족이 2026년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둘째,
미국 인프라 투자법에 따라 연방 지출 1조 2천억 달러, 우리 돈 약 1,640조 원이 2026년부터 2028년에 집중적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노후화된 인프라 교체와 AI 데이터 센터 건설 붐이 동시에 페이브에 수혜를 줍니다. 보유 상위 종목은 퀀타 서비스, 하우멧 에어로스페이스, CSX, 디어앤컴퍼니, 유니언 퍼시픽 같은 실물 경제의 핵심 기업들입니다. 리스크는 정치적 불확실성입니다. 인프라 예산은 의회 승인 과정에서 축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고 금리 인하가 늦어지면 건설 비용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도 5년 이상 단위로 보면 인프라는 가장 확실한 구조적 성장 테마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종목 CBR입니다. 티커는 CIBR. 정식 명칭은 퍼스트 트러스트 나스닥 사이버 시큐리티 ETF입니다. 운용 자산 약 98억 달러, 우리 돈 13.4조 원 규모이고 운용 보수는 0.60%. 성격은 성장형입니다. CBR의 투자 논리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해킹이 늘수록 돈을 버는 산업이다. AI가 발전할수록 사이버 위협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기업과 정부에게 보안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 생존 비용입니다. 경기 침체와 무관하게 보안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가트너는 2026년 글로벌 사이버 보안 시장이 2,680억 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봅니다. 연평균 성장률은 약 12%로 클라우드 보안과 제로 트러스트, AI 기반 위협 탐지가 핵심 동력입니다. CBR은 나스닥 사이버 시큐리티 인덱스를 추종하면서 글로벌 1등 보안 기업들을 한 번에 담습니다. 보유 상위 종목은 시스코, 팔로, 알토 네트워크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브로드컴, 인포시스 같은 보안 산업의 대장주들입니다. 리스크는 높은 밸류에이션입니다. 사이버 보안 기업들의 평균 주가 매출 비율은 약 12배로 기술 섹터 평균 대비 프리미엄이 큽니다. 다섯 번째 종목 인다입니다. 티커는 INDA. 정식 명칭은 iShares MSCI 인디아 ETF입니다. 운용 자산 약 78억 달러, 우리 돈 10.7조 원 규모. 운용 보수는 0.62%. 성격은 다각화 도구입니다. 인다의 투자 논리는 14억 인구가 만드는 성장 엔진입니다. 포스트 차이나 신흥국으로 글로벌 자금이 인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대체할 글로벌 생산기지로 인도가 자리를 잡고 있고 거대한 내수 시장과 젊은 인구 구조가 매년 높은 경제 성장률을 뒷받침합니다. 미국 주식 일변도에서 벗어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기에 가장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애플과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의 인도 생산기지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인다는 MSCI 인디아 인덱스를 추종해 인도 대형주 약 130개 종목에 투자합니다. 에너지 분야에서 릴라이언스, 금융에서 ICICI와 HDFC, 통신에서 바르티 에어텔, IT에서 인포시스 같은 인도 경제의 핵심 기업들이 포함됩니다. 리스크는 환율 변동입니다. 인도 루피 약세 시 달러 기준 수익률이 감소할 수 있고 정치와 규제 불확실성도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미국 시장에 너무 쏠려 있는 한국 투자자에게 인다는 가장 합리적인 분산 도구가 됩니다. 이제 다섯 종목을 한눈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운용 자산 기준으로 슈드가 580억 달러로 가장 크고 그 다음이 SMH 440억 달러입니다. 보수만 보면 슈드가 0.06%로 압도적으로 저렴합니다. 20년 장기 투자를 가정하면 슈드와 인다의 보수 차이만으로 최종 수익률에서 약 11% 차이가 납니다. 다만 보수만 보고 ETF를 고르면 안 됩니다. 보수 대비 성장 잠재력과 분산 효과를 함께 봐야 합니다. 성장 잠재력은 SMH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CBR과 인다, 페이브는 중간, 슈드는 안정형입니다. 다섯 종목은 서로 다른 섹터와 지역, 투자 스타일을 대표합니다. 함께 보유하면 분산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특히 방어형 슈드와 공격형 SMH의 상관 계수는 약 0.3으로 낮아 동시 보유 시 변동성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섞어야 할까요? 연령대와 위험 선호도에 따라 세 가지 모델을 제안해드립니다. 20대에서 30대 추천 공격형 모델입니다. SMH 35%, CBR 20%, 인다 20%, 페이브 15%, 슈드 10%. 성장 중심으로 높은 변동성을 감내하고 장기 자본 이득을 극대화하는 구성입니다. 30대에서 40대 추천 균형형 모델입니다. 슈드 25%, SMH 25%, 페이브 20%, CBR 15%, 인다 15%. 성장과 안정의 균형, 적당한 변동성 안에서 꾸준한 수익을 추구하는 구성입니다. 40대 이상 추천 방어형 모델입니다. 슈드 35%, 페이브 25%, CBR 15%, SMH 15%, 인다 10%. 안정 중심으로 배당 수익과 자본 보존을 우선하는 구성입니다. 어떤 모델이든 공통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 번에 몰아넣지 마세요. 매달 일정 금액을 정해 기계적으로 분할 매수하는 적립식 투자가 장기적으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줍니다. 둘째, 공격형 자산만으로는 포트폴리오가 완성되지 않고 방어형만으로는 성장을 놓칩니다. 다섯 종목을 함께 들고 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짚어야 할 리스크 네 가지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금리 인하 지연, 지정학적 긴장, 그리고 AI 버블 논란. 특히 대만 해협 긴장은 SMH의 TSMC 비중에, 미중 갈등은 인다의 공급망 이전 가속에 양면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종목에 100%를 거는 것이 아니라
5가지 메가 트렌드에 분산해서 참여하는 전략이 정답입니다. 오늘 정리한 5종목 SMH, 슈드, 베이브, CBR, 인다는 2026년 자금이 가장 많이 몰리는 흐름을 그대로 담은 ETF 5종 세트입니다. 본인의 연령, 위험 선호도, 투자 기간에 맞는 비율을 정해서 분할 매수로 천천히 모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